2024년 AMPM 글로벌이 준비한 특별한 새해 선물 1월 10일 오후 4시부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그로스쿨 김나영 대표가 선사하는 맛있는 콘텐츠 마케팅 무료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 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광고 퍼포먼스 팀의 김상현 팀장. 김채원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23년 12월 일단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죠. 네, 불프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의료업종 광고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의료업종 광고 효율 내기에 대한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타겟, 그다음에 컨셉 설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궁금하시면 일단은 그냥 추천 대표적인 매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실 쇼핑 의류 같은 경우는 타겟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컨셉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광고를 진행할 때는 우리의 이제 주요 코어 타겟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매체들이 갈리게 되는데 최근에 일단 뭐 저희가 진행하는 매체들 예시를 들어보면은 타겟 사실 성별도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남성 타겟, 여성 타겟, 혹은 이제 그 남녀 그 유니섹스 브랜드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편중된 매체를 한번 보면은 남성 의류를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겟은 한 2030 세대로 하고 컨셉 같은 경우는 뭔가 뭐 디자인적으로 특이한 게 아니라 조금 미니멀리즘하고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좀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컨셉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러면은 남성 의류 이러고 그냥 봤을 때 보통은 2030이겠죠. 그러면은 이 미니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호불호가 없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게 뭐 가디건이 될 수도 있고 니트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슬랙스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상품만 봤을 때는 저게 어떤 브랜드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옷에 대한 큰 관심이 없어도 그것만 입으면 조금 깔끔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좀 오래된 단어긴 하지만 남친 룩의 정석이 아마 미니멀 패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브랜드는 언급하진 않지만 이 미니멀 패션 안에서도 그냥 좀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뭐 원단이 될 수도 있고 핏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러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똑같은 니트라고 하더라도 그 특유의 색감이라든지 원단 소재감이 좋으면은 그 브랜드를 이제 선호하게 되고 보통 아주 기본적인 패션 아이템이기 때문에 니트나 뭐 가디건, 슬랙스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검정색 샀는데 마음에 든다? 그럼 화이트도 사보고 무채색 계열을 샀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인기 있는 컬러링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뭐 최근에 조금 봄까지는 아니지만 좀 여름에는 초록 색깔 관련된 그 니트 소재의 네. 반팔 폴로가 유행이었고 그 다음에 그 최근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렌지 컬러나 아니면은 그 레드 컬러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컬러감이 있는 와인 컬러 같은 게 조금 많이 광고주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에서도 많이 찾고 광고주들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드님 맞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남성으로 미니멀 패션 브랜드라고 가칭을 했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매체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대표적으로는 우선 SNS 매체를 꼭 그렇죠.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메타가 있겠죠? 네. 네, 말씀해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20, 30대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매체에 노출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상품을 이제 소비하고 소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메타만한 채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오늘은 의류 업종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패션 브랜드라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 자사몰이 있고 뭐 아무래도 입점사가 있어 자사몰이 있기 마련이긴 해서 좀 자사의 상품 라인업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아마 메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노출 지면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강조하고 싶은 의류를 단일 이미지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쵸. 슬라이드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맞아요.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영상 소재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피로도도 많이 낮을 것 같고 좀 호감 있는 성과가 높은 맞아요. 그런 노출 소재도 많이 발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를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도 물건을 구매하기는 해요. 갑자기 니트가 필요해 그러면은 니트, 꽈배기 니트, 울 니트 이런 걸 검색하기도 하지만 사실 옷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해서 사기도 하지만 이쁘면은 소비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옷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특정한 것을 막 파고드는 사람들 덕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옷덕도 있는 것처럼 옷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함에 있어서는 뭐 트렌드는 반영될 수 있지만 사실 항상 소비할 수밖에 없다. 의식주 중에 하나도 이제 옷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타겟을 활용하는 광고 채널을 선호하는 편이 많고 그다음에 시즌마다 보여주는 이미지도 다르고 상품 라인업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메타만 하는 게 없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미지도 영상도 마찬가지고 메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단일 이미지나 영상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컬렉션 형태의 카탈로그 광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훨씬 그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신규 고객들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한테도 상품의 전환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의료업종 소비를 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 물론 2030이라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저희 10대 분들도 네. 옷을 많이 소비하고 계시고 각종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 20대 분들도 많지만 이제 10대 후반이랑 20대 초반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소비력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가장 강력한 플랫폼은 무신사가 있잖아요. 네. 무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정해지는데 20대 초반인데도 막 옷으로 무신사에서만 2천만 원 넘게 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버 리뷰도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옷에 대한 관심은 이제 연령을 가리지 않고 10대, 20대 분들이 소비력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인스타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강력한 매체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또 메타에도 강점이 있죠, 대리님. 네, 이제 메타에서는 그 추적을 할 수 있는 픽셀을 심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한다면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 그 우리 사이트에 좀 유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장바구니를 담는다거나 찜을 했다던가 하는 인원들에 대한 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쵸.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맞춤 전략도 세울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온라인에서 하는 마케팅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메타에서 픽셀을 사용하는 게 좀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 안에서 이제 픽셀을 활용하는 건 저희가 이제 뭐 타깃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저희 마케팅 학교 보신 분들은 진짜 이거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쉽습니다. 네. 네. 혹시 인터넷이 지금 잠깐 끊겼던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잘 나가고 있나요? 인터넷이 지금 잠깐 끊겼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저희가 이제 좀 많이 강점이라고 꼽고 있긴 하잖아요. 네. 시험들이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네. 유사 타겟을 사용하면은 기존에 구매를 했다던가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맞아요. 사람에게 또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그리고 넓은 사람 유저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상품을 판매를 하다 보면은 사실 매출이 만약에 지금 이번 달에 1,000만 원 달성을 했어.
그럼 우리가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틀 또 사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네. 드물잖아요. 네. 이미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매출 결국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제이슨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네. 결국에는 신규 고객들을 계속 발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 기준이 1,000명이었다. 이게 만약에 2,000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신규 고객의 방문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들어왔다 나가는 체리피커 같은 고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할 수 있는 진성 고객의 유입을 저희는 항상 희망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랬을 때 사실 이 유서 타겟이라는 거는 메타가 가진 가장 강점이 아닐까 싶은 거는 이미 기존에 구매했던 사람과 유사한 성향의 타겟들한테 광고를 보여준다라는 전략이 가능한 게 이제 이 타겟인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세 가지 타겟이 아니라 좀 어드밴티지인지 플러스 타겟에 대해서 메타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되는 지면 플랫폼 또한 그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메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되게끔 맡기는 거에 대한 전략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100명 중에 뭐 99명이 이걸로 성과가 있어도 한 명은 성과가 안 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드밴티지 성과가 나쁘진 않지만 이게 100%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광고에 대한 결과는 당연히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게 왜 잘 나온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데 그게 메타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만 의존하는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해서 성과가 조금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은 답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어드밴티지가 좋긴 합니다. 네. 네, 왜냐면은 알아서 우리 물건을 구매할 만한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 지면에 노출시켜주고 연령도 그렇고 관심사도 그렇고 이 모든 걸 다 자동화해가지고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만큼 수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자동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재가 어떠한 지면에 어떠한 타겟에 노출했었을 때 이만큼의 퍼포먼스가 났는지에 대한 분석 자체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어드밴티지로만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성과나 효율이 무너졌을 때 이걸 극복하는 데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타겟팅에 대한 전략은 계속 살펴보면서 고민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뭐 더 여기서 메타 관련해서 좀 찝어주실 게 있나요? 우선 메타는 그 광고 안에서 캠페인이랑 그 다음에 세트 그리고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단계별로 좀 전략도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게 메타가 캠페인이고 광고 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 소재가 있죠. 네. 네. 우선 캠페인에서는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트래픽 캠페인 아니면 전환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해당 브랜드가 좀 인지도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할 수 있는 CPC가 낮은 그런 인지도 캠페인을 추천드리고 그래도 그렇지 않고 좀 신생 브랜드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환 데이터를 뽑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그쵸. 있으니까 우선은 좀 트래픽 캠페인 위주로 해서 많은 모수를 확보를 하고 또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때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메타를 진행하게 되면은 초기 성과가 사실 뭐 아니면 되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광고 성과 즉 목표를 저희가 이제 KPI라고 통칭을 하잖아요. 이거를 보통은 로아스를 이제 많이 로아스를 통해서 성과 지표를 측정을 하는데 100만 원 썼을 때 수익이 100만 원이 나면은 성과가 100%거든요. 사실상 마진이 없는 네.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 100%조차도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메타 진행했을 때. 막
뭐 로아스가 막 50%, 60% 나오는 경우가 실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실상 방금 채연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이게 뭔가 당장에 대한 전환을 푸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수립하기보다는 일단 우리의 이제 광고의 잠재 고객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고 우리의 어떤 상품이 가장 그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을지에 대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일단 트래픽 캠페인이라는 인지도 캠페인을 통해서 KPI 자체를 로아스로 목표로 두기보다는 일단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노출량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두고 실제 홈페이지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성 의류 미니멀 패션이라고 이제 가칭을 하긴 했지만 보통 이제 미니멀 패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사실상 이제 브랜딩이 좀 되어 있으면 그 상품의 물품 단가, 즉 판매 단가가 높아도 전환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가 캐시미어 100% 니트라고 해가지고 뭐 10만 원 중반대에 판다. 그러면 동일 가격에서는 사실 브랜드가 더 높은, 즉 브랜딩이 더 잘 되어 있는 브랜드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A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생산 라인이나 이런 건 거의 명품과 동일하고 원단도 뭐 이태리에서 수입한 고급 메리노 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단가 자체를 마진을 최대한 낮춰도 15만 원입니다. 니트가. 아, 네. 15만 원짜리 니트를 판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폴로가 블랙 프라이데이로 꽈배기 니트 면 100%지만 15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 채연 대리님의 선택은 메리노 울 100% 15만 원 니트 대 그 폴로 라이프로렌 면 100% 니트 15만 원. 승자는? 저는 폴로를 그쵸. 살 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우선 저는 평소에 폴로 니트를 그쵸. 교복처럼 입고 다니기 때문에 네. 좀 잘 알고 있는 브랜드고 그쵸. 아무리 소재나 뭐 그런 섬유가 좋다고 해도 잘 네. 모르는 브랜드의 옷을 그 정도의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신생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런 말씀해주신 예시대로 그 캠페인 단에서 인지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바로 전환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15만 원 정도의 이제 단가라고 했을 때에는 뭐 물론 구매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리뷰도 분명히 많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초기에 바로 당장 이제 매출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어쨌든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목표 설정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패션 업종 신생 브랜드뿐만 아니라 뷰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잡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모든 업종이 사실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여기가 나왔고 다음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광고 세트 측면에서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주로 저희가 광고 세트에서는 노출 지면 타겟을 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광고 세트거든요. 광고 기간이라든지 그 이벤트에 대한 목표라든지. 네, 뭐 제가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고 세트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타깃이 누구신가를 결정하는 단계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캠페인이 광고에 대한 목적에 대한 단계라면은 이 광고 세트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그 다음에 어디서 보여줄 것인가를 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광고 세트 안에서는 사실상 이제 성별 연령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여기서 많이 정해지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타겟들이 여기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신생 브랜드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0이진 않을 거예요. 네,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럴 경우엔 우리가 이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했을 때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브랜드의 이제 아이덴티티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상품 같은 경우는 미니멀이다. 미니멀 같은 경우 소비하는 연령대는 주로 남성 10대에서 30대까지다.
나 40대까지지만 4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기혼자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사실 사다 주시는 의류도 입기도 하시고 백화점에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에 소비하는 연령대를 살펴봤을 때는 우리 코어 타깃은 이렇다. 하는 어쨌든 결과값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브랜드와 동일한 무드를 갖고 있는 경쟁사도 있기 때문에 그 경쟁사를 많이 검색하는 연령대, 주로 소비하는 연령대가 저희의 결국엔 타깃이 될 거고 거기에 맞는 성별 연령을 세팅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관심사. 사실 관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끔 뭐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광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거나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캠페인 이제 열람하고 광고 세트를 열람했을 때 저희 최현대님 문제점 많이 봤었죠. 네.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 먼저 말할까요? 최현대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선은 광고 세트 안에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관심사가 뭐 거의 막 10개 이상 들어가가지고 우측에 이 광고 세트 기준으로 노출할 수 있는 그 노출 범주를 우측에 시뮬레이션 해주거든요. 그게 막 10,000명, 15,000명이래요. 근데 러프하게 풀면은 이게 300만 명이거든요. 그럼 이 광고를 보는 모수가 300만 명일 때랑 10,000명일 때랑은 데이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광고 세트를 너무 하나부터 10까지 디테일하게 타겟팅 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었었죠? 저도 비슷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초반에는 그 타겟팅 자체를 좀 좁게 세밀하게 맞아요. 가져가는 것보다는 넓게 가져가서 모수를 파악하고 좀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사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막 너무 세밀하게 또 많이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풀어서 러프하게 설정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들이 좀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크게 뭐 패션 카테고리라고 한다면은 그 패션 안에도 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큰 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그만 항목인데 큰 것도 있고 여기 안에 포함되는 조그만 것들도 넣게 되면 사실 같은 거거든요. 이미 이 큰 원 안에 포함되는 소분류인데 그거를 대분류도 넣고 소분류도 넣다 보니까 이제 메타단에서는 이게 다 교집합이 돼야지 노출되다 보니 좀 노출되는 모수 자체가 줄어든 경우가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국내에서만 광고를 희망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언어를 이제 영어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언어 설정이 모든 언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로 사용하시지 않는 이제 모든 국내에 계신 외국인 분들한테도 광고가 노출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 자체가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 광고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언어가 이제 한국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광고 비용이 이제 누수가 심하진 않진 않나요? 질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실 그 한국어를 사용하시지 않는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 광고가 노출되는 것도 아주 작은 비용이라도 아깝지 않나요? 그걸 그 세이브해서 우리의 주요 고객들한테 더 보여준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득이 아닐까요? 네, 사실 손해라기보다는 기회를 놓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캠페인 설정을 이제 받아봤을 때 문제가 됐던 거는 저희는 페이지 진행했을 때 너무 성과가 안 나서 무조건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피드만 노출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물론 성과가 너무 안 나온 지면 자체는 배제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게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밴티지가 인기가 많고 성과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고객이 어떤 특정 시간대에 어떠한 지면에서 활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의 코어 타겟이 릴스를 보다가 저희 광고를 볼 수도 있고 저희 코어 타겟이 스토리를 보다가 노출될 수도 있고 피드를 보다 노출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피드만 노출한다? 이 전략 자체에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인스타, 그 피드, 릴스, 그 다음에 스토리, 그 외 돋보기 모든 지면에 대한 각각의 A/B 테스트를 모두 다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는 피드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네. 네네. 근데 그것 자체가 틀린 전략은 아니고 모순은 없는지 맹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에 이제 소재 부분이네요. 근데 소재는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소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옷이 막 좋고 사고 싶은 옷이라고 해도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문구 같은 게 좀 적합하지 않다 싶으면 저 같으면 클릭을 안 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소재가 SNS 광고에서는 소재가 좀 가장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보통은 의류 브랜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광고 노출을 하는데 하나는 룩기 이미지, 하나는 룩북 이미지. 그러니까 즉 모델을 착용하고 있는 착용 컷 혹은 이제 상품 단일 이미지, 그러니까 즉 룩기 컷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테이스트가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직접 착장을 하고 있는 모델 컷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 판타지를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나도 저것을 입으면 저 저렇게? 모델처럼 저렇게 예쁘게 코디해볼까? 사실 코디샷 자체가 구매욕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니트 하나 사려다가 가방 살 수 있고, 가방 사려다가 니트 살 수 있고, 바지 사려다가 니트 살 수 있고, 원래 니트가 필요했지만 코트까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룩북이나 착장 컷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스트릿셀러 상품이 확실해. 그런 경우에는 누키 컷, 즉 상품 단일 이미지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자파류가 그렇죠. 네. 네네. 자파류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플루언서들도 그 가방을 많이 메고 있고, 나 이 가방 알고 있고, 굳이 착장컷 보지 않아도 하도 많이 찾아봐서 알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 가방만 떠도 이번 달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가서 다시 볼까?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나 타겟이나 혹은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소재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소재 트렌드 같은 경우는 최현 대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크게 특이사항은 여기서 언급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소재를 구성하는 거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니트 컬렉션이라 하면은 니트만 종합해서 보여준다거나, 아우터가 중심인 거는 사실 착장도 다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우터 중심이면은 숏 아우터, 혹은 헤비 아우터, 혹은 패딩류 각각에 나눠서 타겟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우터 카테고리로 묶어서 광고를 해도 될 것 같고, 슬랙스가 중심이면은 이게 사실 그 룩북 상세 이미지를 구성하도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세 이미지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캠페인 목적도 설정을 했어. 광고 세트 우리한테 원하는 타겟이랑 지면 설정까지 끝났어. 광고 소재 준비까지 끝났을 때 이 광고를 클릭하는 랜딩 페이지를 넘어왔을 때 들어오는 게 어디죠?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죠. 상세 페이지. 그쵸. 사실 상세 페이지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다르면 맞아요. 바로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도 소재랑 상세 페이지를 조금 묶어서 좀 하나의 컨셉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해당 그 브랜드의 이제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소구 포인트를 가져가는지를 잘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패션 같은 경우 랜딩 페이지를 두는 게, 만약에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무슨 색이라 해야 되죠? 라벤더 컬러 빛이 도는 니트 이미지를 클릭했는데 라벤더가 아니라 네이비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로 랜딩을 하느냐, 상품 다이렉트로 랜딩을 하느냐. 빠르면 빨리 잡을까요? 네. 메인, 카테고리, 상품, 다이렉트.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릭했을 때 그냥 그 브랜드 메인 화면, 클릭했을 때 그 카테고리 화면, 클릭했을 때 바로 그 상품이 뜨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성과가 좋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물론 정량화시킬 수 있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 니트 같은 경우는 상품 다이렉트가 성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카테고리 성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품이 만약에 이 상품이 너무 메인이고 인기 상품이라서 이걸로 광고를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재고가 거의 없어. 그럼 이걸로 랜딩을 유도했을 때에는 품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카테고리 랜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품절이지만 지금 최현 대리님이 입고 계신 이 그레이도 예뻐. 그러면은 그레이도 보다가 구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다이렉트 랜딩도 사실 제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때때로 이런 카테고리나 메인도 성과가 잘 날 수가 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나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스트한 거는 모든 걸 테스트해보는 거죠. 네. 리소스만 들 뿐. 네. 그리고 다음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는 브랜드인데 제 취향이에요. 그 옷이. 그럼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신규 가입 시에 쿠폰을 주냐 안 주냐. 그걸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한 취한 행동이 신규 가입 시에 쿠폰을 안 주네?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나? 29cm 입점되어 있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나? 를 보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근데 가끔 이 상세 페이지 안에서 그런 혜택들을 숨겨놓으신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그러면 결국엔 그런 것들도 전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혜택적인 부분도 좀 너무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드러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혹시 채연 대리님은 상세 페이지에 만약에 그 광고주 분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네. 이 뭐 의류가 아니더라도 예시로 몇 가지 말씀해 줘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뭐 방문을 해야 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신뢰를 주거나 실제로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위치 정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오프라인 매장 있는 경우. 네, 사실 이런 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 이제 이런 그쵸, 피드백을 드려줄 것도 있고. 네. 네네. 그리고 또 랜딩 페이지가 너무 짧았던 경우. 네. 네네. 사실 뭐 상품을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 상품 디테일한 것도 좀 보고 싶고 원단이 어떤 건지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사이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런 게 막 숨겨져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물건을 구매하기까지의 그런 그 생각하는 과정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결국 이탈이 발생하거든요. 좀 너무 짧아도 문제, 그리고 너무 길어도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채연 대리님 옷을 구매할 때 어떤 게 좀 중요해요? 저는 한눈에 봤을 때 정보가 다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우선은 그 브랜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사실 브랜드 선호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 선호도.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니트가 있어서 들어갔을 때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구매를 할 때 고려하는 거. 가격이요. 가격. 그쵸. 자, 브랜드. 그 다음에 가격. 또 어떤 거 보세요? 또 색상도 보는 것 같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어떻게 매치를 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코디.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그쵸, 사이즈. 근데 저는 살짝 오떡이어가지고 원단도 봅니다. 네. 자,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가격 한 애매하게 11만 2천 원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1만 2천 원이에요. 니트인데 컬러도 뭐 8개 정도가 있어서 되게 다양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각 컬러별로 코디샷도 굉장히 괜찮은데 원단이 그래? 100%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하게 돼요. 네. 네, 왜냐면 가격이 이 정도인데 그래 100%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상쇄시키는 거는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브랜드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야. 그런데 아크릴이네? 괜찮아. 이게 마음에 들거든. 그럼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의 전략은 뭐냐면 브랜딩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같은 경우 내부에서 뽑아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아크릴 100%인데도 10만 원 이상의 그 상품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전략은 뭐냐? 상세 이미지의 코디. 그 다음에 코디를 잘 녹여내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은 그 코디도 그렇고 상품에 대한 디테일 샷을 상세 이미지 잘 녹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보가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이 되면은 이게 좀 저희가 좀 비약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다.
브랜딩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노출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성과인 거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구매까지 결정되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러한 디테일한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브랜딩도 잘 돼 있고 상품도 좋고 그 다음에 전략도 잘 세웠을 때 결국에는 구매를 하게 되는 거는 홈페이지고 상세 이미지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뭐 사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네. 이제 의류 광고 성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타가 사실 정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패션 광고주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광고 상품은 메타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했었을 때 이제 네트워크 배너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형태의 이제 체험단 형태의 광고도 나오는 거고,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도 나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좀 성과 푸시가 확실한 매체는 이제 메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메타 광고를 그 메가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패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광고를 진행할 때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가 너무 부진한다거나 아니면은 로아스가 어느 순간 더 오르지 않는다던가 좀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좌측에 컨택 포인트 나와 있는 곳으로 네, 메일이나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 더 디테일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네, 오늘도 그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